2차 전지 베팅한 개미들 20% 수익률.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9개 종목이 2차 전지 종목일 만큼 인기를 누리던 이 섹터는 올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실적 어닝 조크를 면치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섹터 주요 종목과 상장 기수 펀드까지 모두 하락세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스디운디파인드, 에코프 로비엠 등 주요 2차 전지 종목 15개에서 60조 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전지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의 시총 총합은 전날 기준 291조 원대로 연초 356조 원대에 비해 65조 원 이상 감소했다. 특히 올 들어 코스피 코스닥 전체 시총은 150조 원 넘게 감소했는데 2차 전지 종목에서 빠진 금액만 절반에 가깝다. 2차 전지의 부진이 곧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 주요 2차 전지 기업으로 종목을 구성한 2차 전지 ETF도 한 달 새 최대 30%가 넘게 마이너스다. 최근 1개월간 개인 순매수가 200억 원이 넘게 들어와 꾸준히 이른바 물타기를 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개월간 개인 순매수 10위를 차지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는 289억 원의 매수세가 붙었다. 하지만 레버리지 특성상 손실도 2배로 나기 때문에 현재 수익률은 32%다. 코덱스 2차 전지 산업도 206억 원 개인 순매수가 들어왔음에도 17%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 79억 원의 개인 순매수가 나타난 타이거 2차 전지 탑텐도 18% 수익률을 거두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2차 전지 섹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수익성 악화에 따른 역성장,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차 전지 업종 주가는 작년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연초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올해 국내 2차 전지 업종 주가 흐름은 박스권 내에서 변동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한나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4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 조정 시기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높은 섹터 불확실성으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2차 전지 섹터는 상반기까지는 밸류에이션보다는 수주 모멘텀이 주가 트리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진을 겪던 에코프로머티가 상승세에 진입했다. 이번 반등을 기회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 편입을 이뤄낼지 기대감이 몰리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분 현재 에코프로머티는 전날보다 2.7% 상승한 17만 4,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코프로머티는 직전 2거래일 연속으로 12%대 하락률을 기록했으나 이날 장 초반에 10%대의 급등세를 보이는 등 반등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에코프로머티가 이날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마스이 한국지수에 신규 편입될 수도 있다. 마스이는 내달 13일에 한국지수 종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지수 편출입 심사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31일 사이 10거래일 중 무작위로 하루를 정해 이뤄진다. 편출입 기준은 시가총액, 유동시총, 유동비율 등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머티의 시가총액 규모는 지수 편입 기준을 넘을 수 있으나 유동비율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에코프로머티의 시가총액과 명목, 유동비율을 본다면 편입 가능성은 매우 큰 편이라며 그럼에도 유동비율이 보수적으로 판단될 수 있기에 편입의 실패로 점쳐진다고 설명했다. 통신주가 올 들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의 목표 주가만 나홀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면서 이익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현 주가의 악재가 이미 반영돼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4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5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2%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주 가운데 SK텔레콤만 유일하게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9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KT는 2,803억 원으로 85.4%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KT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KT클라우드 등 비통신 포트폴리오가 탄탄한 만큼 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 성장률이 기대된다. LG유플러스의 4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 개소 등 유틸리티 비용 상승과 전사 영업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꼽힌다. 20MHz 추가 주파수 할당에 따른 기지국 건설로 인해 전력비 인상 여파가 타사 대비 강했으며 EDC 평촌이 센터 개소가 추가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여기에 영업 전선망을 새로 구축해 무형자산 상각 비용이 증가한 점도 부담 요인으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LG유플러스의 4분기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눈높이를 줄줄이 낮췄다. 이달 들어 LG유플러스 리포트를 낸 증권사 11곳 중 6곳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 17,000원에서 15,000원으로 하향했으며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등도 일제히 목표가를 내려잡았다. 다만 LG유플러스의 주가가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상된 악재가 주가에 선반영된 만큼 중장기적으로 저점 매수에 나설 시점이라는 진단이다. 김홍식 하나증권연구원은 배당 성향이 50%까지 상향 조정될 소지가 커서 폭의 이익 감소로는 배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2023년은 물론 올해에도 연간 총 주당 배당금은 650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올해 소폭이나마 이익이 반등한다면 DPS도 650원을 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며 이 경우 올해 기대 배당 수익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6.6%까지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국내 증권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일본 정책 연구하기에 나섰다. 일본 증시가 정부 주도로 펼친 정책에 힘입어 최근 활기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더군다나 이번 일본 정책연구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 말부터 국내 연구기관 등의 일본 증시 부양 정책 연구를 지시했다. 일본 정부가 전례 없는 강경책으로 고질적 저평가 상태를 수습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이를 벤치마킹해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취지다. 일본 증시 부양 벤치마킹은 김 위원장의 수건 과제 중 하나였다. 코스피 지수는 올 들어 7% 넘게 하락했지만 니케이 지수는 9%대 상승했다. 이웃나라는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죽쓰고 있으니 당국도 고민이 많다. 때문에 당국은 일본을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았다. 당국은 특히 일본이 작년 이맘때 상반기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기업들을 상대로 개선하는 촉구에 효과를 본 만큼 그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가기로 했다. 실제로 많은 국내외 시장 전문가들은 저 PBR주 개선을 일본 증시 호황의 비결로 꼽고 있다. PBR이란 기업이 보유한 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회사가 들인 자본과 시장에서 인정하는 값어치가 같으면 PBR이 1이다. 때문에 PBR 값이 크면 시장에서 해당 기업이 고평가되고 있다는 뜻이고 일보다 작을 경우에는 저평가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 평균 PBR은 0.89다. 작년 3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PBR 1 이하인 상장사를 집어 자본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침과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상장 폐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강제성을 띠는 것이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올해부터 개별 상장사 기업지배 구조 보고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어서 낸 기업들 명단을 달마다 공표하기로 했다. 정책 효과는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지난 15일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발표한 업계 참여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PBR 1이하 공시 대상 기업 3,300여 곳 중 1,115곳이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에 주주를 위한 경영 개선 계획을 적거나 적을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는 PBR이 낮은 기업일수록 또 시가총액이 큰 대형사일수록 참여도가 컸다고 분석했다. 시총 1,000억엔 이상의 대형주들이 모인 프라임 시장에서 78%가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써낸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대표적 저 PBR 업종으로 지적됐던 은행주들이 94%로 대부분 참여해 주목을 끌었다. 한국은행 동경사무소는 작년 6월 낸 보고서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도쿄거래소의 경영 개선 요청에 따른 상장사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일본 기업에 의한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이 밝혀진 5월 이후로 일본 주가가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중기적으로 일본 증시에선 로와 PBR 등 기업 가치의 실질적인 개선 여부가 주가 상승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에서 효과를 확인한 만큼 당국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지난 17일 금융위가 내놓은 2024년 업무 추진 계획서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은 일본을 벤치마킹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의 취지는 상장사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자산 총액 5천억 원 대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의무 제출 공시해야 하는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에는 배당 정책, 배당 실시 계획 통지, 내부 통제 정책 마련, 집중 투표제 채택 등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를 기입해야 한다. 여기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도 같이 기재하도록 하겠다는 게 당국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우수법인 선당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써낸 기업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